6.3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 TV 토론이 18일부터 27일까지 4차례에 걸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첫 TV 토론은 18일에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경제 분야 위주로 진행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주요 경제 공약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이 대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각 후보의 경제 분야 주요 키워드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키워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큰 틀에서 보자면 이제 보수 정당하고 진보 정당이 이제 접근법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 진보 정당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큰 정부를 지향을 합니다. 역시 이제 성장보다는 분배의 방점이 이제 찍히다 보니까 정부의 역할이 이제 굉장히 주도적으로 그래서 이제 세금을 많이 걷어서 또 그만큼 또 재정을 많이 푸는 그런 형태로 이제 설계가 돼 있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이번에 성장을 강조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분배와 성장을 지금 이제 믹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이제 정통 그 보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작은 정부를 이제 지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 위주의 성장 그런 거를 선호를 하죠. 그래서 역시 이제 기업 규제 완화라든가 그런 쪽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고 또 기업 관련 세제 완화 그런 내용들이 좀 이제 포함이 돼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큰 정부, 작은 정부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모두 한 목소리로 경제 성장을 외치고 있는데 일단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AI 관련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고 민간 투자 100조 원을 유치한다고 합니다. AI와 같은 신산업에 집중한다는 건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실까요? 네,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는 뭐 한동안 좀 논란이 있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한국형 엔디비아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국부 펀드나 국민 펀드가 투자를 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익이 발생하면 국민들의 소득세를 좀 면제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이제 구상을 밝혔던 바도 있는데요. 어찌됐건 이제 그 민주당 쪽에 특히 이재명 후보가 이제 최근 들어서 성장의 방점을 찍기 이제 시작을 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지금 AI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AI 분야와 관련해서는 지금 글로벌 3 그러니까 글로벌 탑 3에 들어가겠다. 이제 그런 목표를 지금 이제 세우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정부 주도로 이제 투자를 확대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국부 펀드 또는 국민 펀드를 조성을 해서 이제 투입을 하겠고 그래서 수익이 나면 그것을 이제 국민들의 혜택으로 돌리는 그래서 소득세를 줄여준다거나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해나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제 문화도 이제 빅5로 키우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도 AI 관련 예산을 100조 원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차별점을 찾아보자면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도를 들여다보고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확대 공약이 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무엇인지 또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이제 성장 중심이고 기업 중심으로 이제 접근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듯이 국부 펀드를 만들어서 거기서 뭐 대규모 투자를 한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하기보다는 이제 AI 관련 인력을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겠다. 한 20만 명 정도 이렇게 육성하는 그런 계획이 좀 포함이 돼 있고요. 또 이게 비단 이제 AI 관련 기업들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이제 규제를 이제 완화를 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계속 이제 줄여나가는 특히 이제 법인세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더 줄여나가겠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 52시간제가 늘 논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 52시간제도 이제 완화를 하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먼저 크게 지출하는 것보다 현재 정부 부처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내실에 집중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 창업 생태계를 저해하고 있는 규제를 손보겠다고 했는데 이 관련 내용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도 기본적으로 보수 후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이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기보다는 정부의 기업에 대한 이제 그 과도한 규제나 이런 걸 완화하는 방향성. 그래서 일단 이것을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는 정부 부처 숫자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부 부처를 이제 줄이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통폐합을 해서 효율화를 하겠다. 이제 그건데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이제 단행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대강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정부 부처 숫자를 줄이는 게 결국은 규제를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와 동시에 이제 중앙 정부에 너무 규제 권한이 집중이 돼 있는데 또는 이제 그 예산 편성권이 집중이 돼 있는데 이거를 좀 이제 완화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세, 예를 들어 법인세 같은 경우에 일부를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또 징세 권한을 그쪽에다 이제 넘기겠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죠. 이제 그런 이제 방안도 좀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지금 경제 관련해서 기조를 한번 살펴봤고 다음으로는 주요 부동산 공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 양당 후보의 큰 주거, 부동산 정책 기조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 모두 재개발과 재건축을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지를 했는데요. 주요 부동산 공약 내용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모든 그 후보자들이 공급량은 확대하겠다. 그겁니다. 그런데 공급을 확대하는데 과연 이제 그 민간 기업이 우선 나서게 할 거냐, 아니면 공공이 우선 나서게 할 거냐, 이제 이건 차이인데요. 역시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는 공공 임대주택 위주로 이제 공급을 이제 확대를 하겠다는 거고, 1, 2기 신도시 이제 노후화 인프라 같은 거 지금 이제 다시 재정비하는 내용 포함되어 있고, 서울 노후도심 용적률 이제 높여서 역시 재개발 촉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 눈에 띄는 점은 이제 4기 신도시, 이걸 이제 스마트 신도시 형태로 이제 좀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택 공급량은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다만 이제 방식이 그 관주도로 공공 임대주택을 늘려가는 방식이 아니고 민간 주도로 공급을 늘려가도록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눈에 띄는 거는 이제 333 공약이죠.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 3년, 또 첫 아이 낳으면 3년, 그 다음에 둘째 아이 낳으면 3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새로 이제 결혼한 그런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이제 강화하는 그 부분은 이제 국가가 좀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포함이 돼 있고요.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부동산 정책 관련해 가지고 뭐 이렇게 뭐 공급량을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정부의 이제 그런 기능 축소를 통해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제 접근하는 그런 면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제 부분에서 역시 좀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뭐 종부세도 그렇고 뭐 하여튼 그 부동산 세금을 많이 인상을 했잖아요. 김문수 후보는 그거를 이제 대폭 이제 완화를 내지는 축소를 시키겠다. 그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부동산 세제 기조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재명 후보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내면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세제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실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사실은 부동산 가격 인상에 이제 세제,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세금을 인상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분석이 좀 이제 있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사실은 부동산 세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손을 안 보는 방향에서 이제 접근을 좀 해보자. 이제 그런 그 이제 입장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문재인 정권 시절에 너무 이 부분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다 이걸 내려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 거죠. 네, 지금까지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노동 공약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력 양당 후보의 노동 공약은 근로시간, 계속 고용, 노동권 등 대부분 정책에서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아마 가장 차이가 나는 그런 이제 분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후보는 사실 최근에 이제 주 4일제 논란을 좀 유발했던 바가 있죠. 이제 그랬다가 이제 좀 조정을 해서 주 4.5일제를 이제 공약으로 지금 내걸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주요 선진국도 이제 이렇게 이제 일자리 이제 좀 고용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또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김문수 후보는 기업 중심이기 때문에 반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그럴 단계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준석 후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동시에 향상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뭐 노동 시간을 이제 줄이는 것 가능하겠지만 지금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와 동시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그 저임금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지적도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발표된 경제 공약들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봤는데 공약을 어떻게 실현하겠다, 구체적인 방법론이 빠져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표를 위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도 존재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이건 뭐 언제나 매 이제 선거 때마다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이 하겠다라고 하는 거 다 모으면 수백 조가 들어간다. 그 재원을 과연 조달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이제 그런 이제 지적은 늘 해왔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찬가지 논란이 좀 일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후보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또는 이제 뭐 어떤 직능단체나 이런 데 다니면서 그 개개에 특화된 공약들을 이제 제기를 하다 보면 역시 뭘 해주겠다, 뭘 지원해주겠다 이런 게 이제 위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개개 공약별로는 금액이 크지 않아도 합치게 되면 굉장히 이제 규모가 커지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 거죠. 사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래서 뭐 국가 부채가 이제 그 400조나 이제 증가했던 적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도 같은 경우에 이번에 특히 이제 그 논란에 좀 휩싸여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들도 사실은 좀 자제는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다니다 보면 이런저런 공약들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특히 뭐 주택 공급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약들을 하게 돼 있는데, 이걸 완전 그 100% 기업 공급으로 는 하기 좀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부 자금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좀 약간 꼬리를 감추는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선관위에 제출하는 이제 10대 공약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내용이 있긴 있는데 아주 세부적으로까지는 들어가지 않는, 이 부분은 결국 유권자들이 검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수 경기 위축, 통상 여건 악화, 그리고 장기간의 국정 공백 속에서 관세 문제 등 해결할 현안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경제 문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당장의 이제 현안은 역시 새 정부 들어서자마자 이제 해결해야 될 게 이제 이 관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미국과의 이제 협상을 어떻게 잘 진행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뭐 이미 지금 그런 이제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 기업을 어떻게든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좀 안착시키는 것,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지금 가장 역점을 두고 하는 게 리쇼어링입니다. 네. 해외 나간 기업들을 이제 국내로 불러들이는. 그래서 국내 투자하면 뭐 허가도 빨리 내주고 할 테니까 국내 생산해라. 그다음 심지어 외국 기업을 향해서도 지금 국내로 빨리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이준석 후보가 그 이제 리쇼어링 공약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도 좀 더 과감하게 추진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8일에 있을 대선 TV 토론을 앞두고 경제 관련 공약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